제가 짧게 감독님의 작품들, 이제까지 이제 만들어왔던 작품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에 일들을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감독님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독님은 이제 2004년에 나와 인형놀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처음에 이제 영화를 만드셨죠. 19살 때 첫 영화를 만드셨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얼굴 없는 것들, 뭐 청계천의 개, 섹스리스, 줄탁동시,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유해길강과 같은 이제 영화들을 만드셨어요. 그 뒤에 이제 영화를 계속 공개를 안 하시다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좀 공개적으로 영화를 소개해 주시는, 그동안 이제 그 공개적으로 작품을 소개해 주시는 자리가 될 텐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2014년 유예 기간 이후에 감독님의 어떤 유예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2015년에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시고 1년 3개월 정도 이제 수감 생활을 하셨었죠. 그리고 2016년 이제 봄에 출소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2018년에 갑자기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로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되셨는데요. 인생 영화 따라가는 느낌이 제가 마지막에 2014년에 만든 영화 이제 완성이 2편이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랑 유예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인생이 한번 끝나고 유예기간을 저 혼자 이제 6년 동안 가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16년 이제 봄에 출소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현대 미술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가게 됐고 뭐 그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이제 주된 저의 토크이기도 해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한 작업들, 영화에서 어떻게 좀 다른 이제 뉴미디어로 확장이 되어 어떤 작업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하려고 프레젠테이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극장에 이제 관객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튼 제가 2016년에 출소를 하고 좀 극장에 가서 어떤 경험을 한 게 있었는데 그 경험이 사실 그런 미술에 대한 공부 혹은 영상을 좀 확장된 매체로 좀 다루고 싶다라는 거를 좀 경험한 계기가 좀 있었어요. 그 전부터 좀 고민을 하던 거였는데 그때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제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공간이 뭔가 동굴처럼 느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굴이라는 게 마치 실제 세상은 밖에 있는데 이 극장 안의 세상은 실제 세상으로부터 차단된 어떤 세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이 극장 안에서 플레이되는 영화를 나는 갑자기 어느 순간 멈추고 싶고 뭔가 어느 부분으로 뛰어넘고 싶고 뭐 10초 간격을 뛰어넘는다든지 혹은 순서대로 그렇게 리니어하게 상영이 되는 거를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뭔가 플레이를 조작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 모든 게 되게 실제 세계에서, 그러니까 극장 밖 세계에선 제가 다 할 수 있었던 거였던 거죠. 뭐 컴퓨터 영화를 볼 때, 뭐 이제 지금은 많이 다들 보시는 그런 OTT, 넷플릭스 같은 데서 영화를 볼 때 제가 그런 화면을 조작하는 것들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마치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한다는 이 경험이 저한테 조금씩 깨졌던 것 같아요. 영화가 과연 지금 동시대를 좀 담을 수 있는 매체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런 식의 어떤 매체에 대한 좀 자유로운 접근을 하는 게 현대 미술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런 거를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 시카고 예술대학이라는 곳으로 이제 유학을 결정을 하게 되면서 막상 가니까 굉장히 이게 혼돈이 되게 많았어요. 처음 갔을 때 그런 이제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영화에서 현대 미술로 이제 넘어오면서 미술이란 게 뭔가 혹은 예술이란 게 뭔가 뭐
이런 고민들, 영화를 만드는 사람과 미술을 하는 사람의 그런 작업을 대하는 방식도 굉장히 많이 달랐고 언어도 되게 달랐고 뭐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처음 작업을 했던 작품이 이 머신 메디테이션이라고 그 기계 명상인데 이제 설치 작업으로 이제 모니터랑 아이맥, 뭐 랩탑, 태블릿 PC나 이제 스마트폰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작업을 했었어요. 하얀색 그 화면에서 다시 검은색 화면이 됐다 또 하얀색 화면이 되고 이런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빛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빛이 사라졌다가 다시 빛이 되었다가 어둠이 되었다가 뭐 이런 걸 반복하는 어떤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이제 같이 이 컴퓨터와 뭔가 명상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참여적인 뭐 부분도 있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이때 이제 제가 좀 기계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았어요. 제가 주로 이제 지내는 대상들이 기계들이었고 이 기계들이 저랑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마치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 같이 저한테는 좀 느껴지는 게 있어서 기계와 좀 호흡을 하고 싶은 뭐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했는데 이게 실제 설치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런 헤드폰을 쓰고 이제 갤러리 내에서는 소리가 이제 서로 작업을 방해되니까 헤드폰을 쓰고 여기 앉아서 이제 같이 시팅 메디테이션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저 스스로 좀 원칙을 세웠던 게 제가 영화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영화가 아닌 다른 뭐 조각이나 페인팅을 하진 않지만 그 관련된 작업은 하지만 좀 영화적인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좀 영상을 접근해보자라는 좀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운드 작업을 좀 제가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소리 산책이었고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좀 소리 중심으로 저희는 이제 영상을 볼 때 이미지 중심으로 보는데 그 소리 중심으로 좀 내러티브를 짜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컨택트 마이크라고 이제 하는데 혹은 픽업 마이크라고 하는데 제가 이 픽업 마이크를 이제 만들어서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걸 만들어서 이제 기계에 대면은 이게 그 마그네틱 사운드를 이게 캐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캡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이 장치를 통해서 기계들의 이거를 갖다 대면 청진기처럼 막 소리를 그런 전자기 소리를 증폭시켜서 녹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이제 두 번 반복되는데 처음에는 그 로케이션 사운드고 실제로 저희가 카메라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녹음됐을 때 들을 수 있는 사운드고 중반에 이제 그 온풍기에서 이제 갑자기 사운드가 변하는데 거기서 나온 사운드들은 제가 이 마이크로폰 컨택트 마이크로폰으로 녹음한 것들을 사용을 해서 믹싱을 한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로로 녹음을 한 소리가 뭐 컴퓨터를 녹음하면 소리가 이제 이런 소리들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사실 실제로는 이제 들을 수 없는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비인간의 관점에서 소리를 듣고 좀 보는 방식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소리를 중심으로 좀 내러티브를 짜보는 작업으로 이제 하게 됐던 거였습니다. 이 위트니스 그 목격자라는 작업은 세 개의 이제 인스톨레이션으로 이제 세 개 모니터 이제 인스톨레이션한 작업인데 그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거는 아까는 소리였다면 이거 사람의 시각이 아닌 다른 방식의 어떤 시각 광학 장치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버추얼 카메라이기도 한 이런 세 가지 시점을 가지고 이제 3채널 인스톨레이션으로 한 작업인데요.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이 같은 경우는 그 텔레스코프로 작업은 위성 이제 카메라를 찍힌 거고 중간에는 이제 세컨 라이프라고 버추얼한 어떤 이미지들 그 세컨 라이프라는 그 온라인 가상 세계를 이제 캡처한 거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 뭐라고 하냐 마이크로스코프 망원경으로 그 찍은 영상을 이제 세 가지를 해봤었어요. 연불이 그리고 또 나옵니다. 소리가 좀 작긴 한데 이게 최대 출력이라고 해서 그냥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부를 제가 이제 기계 소리랑 섞어서 사용을 했고요. 제가 이때 정말 명상에 의존을 마냥 살아서 명상이 계속 나와요. 또 설치를 미술학교에서 처음 해봐서 뭐 재밌기도 하고 되게 낯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이미지를 좀 재현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람의 카메라의 렌즈는 사실 사람의 눈을 따라한 거기 때문에 그 사실 사람 인식하는 방식이랑 가장 비슷한데 그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들 좀 한번 계속 찾아가는 시도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되게 가장 매시브한 시선과 가장 작은 단위의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것과 아예 가상적인 이미지들, 광학 장치로는 이제 기록할 수 없는 어떤 가상 이미지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이 중간 이미지들을 다루면서 버추얼한 이미지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이 과정에 나온 작업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그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그 둥지라는 작업인데 그거는 이제 적외선 카메라로 제가 그 친구들이 막 그게 어떤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방학 때 잠깐 간 곳이었는데 거기 이제 학생들이 막 밤마다 모여서 그 강 옆에서 호수 옆에서 그 밤마다 이제 낮엔 작업하다가 밤에 모여서 불 피워놓고 이제 막 수다를 떠는데 술 먹고 이제 뭐 떨도 피면서 막 수다를 떠는데 그게 마치 적외선 카메라를 보면은 좀 막 새들이 낮에 막 벌레 잡으러 다니다가 저녁에 모여서 막 둥지에 모여가지고 막 떠드는 모습처럼 보이더라고요. 카메라를 봤을 때 그런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조류로 보이기도 하는 그런 걸 좀 보면서 그런 식의 어떤 작업들을 계속 좀 실험했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프로도 녹화 같은 걸로 많이 해봤고 이런저런 그리고 망원경 가지고도 이 사람 저런 사람 막 그런 풍경들도 많이 찍어오고 와중에 이제 열화상 카메라를 쓰면서 그 작업을 이제 만들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이제 가상 이미지로 넘어오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냥 이 작업을 하면서 뭔가 가상 이미지가 되게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간 이미지가. 그래서 한번 이 프로그램을 배워보기 시작했어요. 마야라는 3D 소프트웨어인데 이 3D 소프트웨어를 하면서 저는 진짜 너무 그 첫날 이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던 건데 이 가상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서 뭔가 이 백지 안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이미지 엔진 같은 시스템이어서 물리적인 작용들도 다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중력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뭐 어떤 머릿결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물결의 어떤 움직임이나 텍스처나 이런 걸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이게 미술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놀라운 게 아니었을 텐데 미술하는 사람들은 원래 이제 백지에 뭔가를 그려내잖아요. 근데 영화를 저는 이제 계속 했고 영화 이미지에 대해서 항상 영화 이미지 어떤 뭐 지표성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뭐 지표성이라 하면 어떤 사진적인 특징들, 실제 대상을 찍었을 때 그게 이제 어떤 진실의 증언으로서 이야기될 수 있는 이미지로서 그런 사진적 특징들을 저도 영화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얼한 이미지를 컴퓨터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너무 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걸 좀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뭐 마야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이 3D 세계 XYZ의 세계에 완전 빠져들게 됐습니다. 제가 이때부터 이제 감옥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이 이제 래빗 가드라고 토끼 보안관 토끼가 이제 사람을 감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서 세상에 이런 토끼를 내가 만들어내다니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즐겁게 작업을 했었는데요. 형태를 막 엉클어뜨릴 수도 있고 막 클론을 해서 막 복제도 할 수 있고, 이 영화 안에서 불가능한 이미지들이 이 세계에서 너무 쉽게 구현되는 걸 보면서 이게 되게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에 요즘 더 심해지긴 했지만 어떤 가상적인 이미지와 물리적인 이미지, 뭐 물리적 이미지라면은 그 기존의 어떤 사진적 이미지, 광학장치의 이미지들 사이의 어떤 만남들이 당시에도 저는 이제 계속 이게 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사실 코로나 이후로는 굉장히 그 가상적인 상태들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고, 그 가상과 물리가 계속 만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때 그런 걸 좀 느끼면서 이게 내가 동굴에서 느꼈던 것에 뭔가 한계를 요 안에서 조금씩 그 세상 밖의 어떤 실제 변한 이미지들의 세계를 좀 만나고 있는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수리와 더불어 제가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한 게 유니티라는 이제 게임 엔진인데, 유니티는 그냥 게임 엔진의 일종이고요. 이 게임 엔진을 제가 이제 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면 버추얼 카메라를 이제 다루는 어떤 세계인 거예요. 가상 카메라를 통해서 이 세계를 기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서 이 유니티라는 그거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 게임 엔진을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이미지도 실제 이미지가 없어요. 다 가상적으로 디지털로 코드화된 이미지들인데, 이거를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또 녹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임 엔진을 이제 통해서 제가 했던 작업이 클로즈 서킷이라고, 아까 마지막에 보신 건데, 그게 이제 그 감옥, 이것도 이제 감옥이죠 또. 사실 감옥 그 환경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디자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유니티 에셋에서 돈을 주고 샀습니다. 돈을 주고 사서 그 다운을 받아서 그 게임 엔진 내에 삽입을 한 다음에 거기서 제가 카메라를 통해서 그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이제 거기 용어로는 시네머신이라 그러는데, 그 시네마 머신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영화적인 화면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에서 제가 좀 관심이 갔던 게 그 CCTV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게임 엔진에 관심이 있었던 것 자체가 버추얼 카메라였고, 이 버추얼 카메라에 대한 좀 은유로서 이 CCTV를 이제 중심으로 그 감옥의 어떤 환경들을 이제 탐색하는 그런 영상을 이제 만들면서 이 작업을 이제 하게 됐었습니다. 이 카메라를 이제 쓰면서 제가 좀 관심 있게 사용했던 부분은 실제 카메라, 물리적 카메라로는 불가능한 어떤 이미지들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이제 초반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중앙에 이제 지금 감옥 철장을 이제 통과하는 이런 장면들 같은 거는 사실 실제 카메라는 불가능해요. CG를 사용하지 않으면. 근데 이 가상 카메라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죠. 다 모든 게 물리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작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무빙들을 사용하는 게 저에겐 되게, 이게 사실은 그냥 쓰는 사람한테는 전혀 흥미롭지 않은 방식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영화를 한 사람으로서는 너무 새로운 방식들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로운 무빙들이 영화 카메라는 불가능한데 가상 카메라로 가능한 방식들이 찾아내는 게 저한테는 재미가 있었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지금 문을 통과하는 이런 장면들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제 카메라로는 CG가 아니면 불가능한데, 이런 걸 그냥 손쉽게 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되게 영화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이 가상 이미지라는 게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VR 작업을 하게 된 게 사실 가장 이 과정에서 그 좀 도달한 부분인데, 그게 이제 3D 이미지와 게임 엔진이라는 어떤 게임 플레이어가 에이전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이것도 굉장히 영화랑 다르죠. 영화는 이제 수동적으로 부동의 자세를 가지고 관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연출자가 만들어진 대로 조작한 대로 이제 봐야 할 수밖에 없는데, 마치 이제 저는 이제 동굴 예술이라고 요즘에 영화를 그래 부르는데,
동굴 예술은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 게임 엔진 같은 경우는 VR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제 이미지일 수도 있고 혹은 가상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플레이어가 되어서 어떤 이야기를 스스로 이제 조작을 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되게 좀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감옥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 싶다. 이 학교를 벗어나서는 더 이상 이제 이 감옥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졸업 작품으로 이 5.25 스퀘어 미터스라고 VR 작업을 이제 했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3D 이미지와 게임 엔진을 합치는 어떤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3D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감옥을 모델링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지낸 곳이 독방이었기 때문에 독방의 아웃라인을 좀 잡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작업을 했는데 중요했던 건 이제 감옥이라는 공간이 제가 이제 실제로 살았던 공간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그 실제 공간의 크기랑 똑같이 하는 게 저는 중요해서 이제 가로 세로 1.5, 3.5 그게 곱하기 해서 이제 5.25 제곱미터로 이제 제목을 정한 건데 공간에 관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감옥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모델링을 했었고 이 두 번째 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소품들을 조금씩 추가하는 과정이 있었고 뭐 달력이나 TV나 책들을 조금씩 넣고 책상도 넣고 이게 실제로 제가 있었던 공간을 재현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어요. 아직 이 상태까지는 되게 단순화된 모델링을 했었는데 이제 최종 모델링을 하면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실제로 제가 감옥에서 읽었던 책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재현을 했고 감옥에서 쓰는 이런 가방이 있는데 이런 소품들도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법무부 팀에서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런 소품들도 실제로 거기서 감옥 내 쓰는 것들은 다 똑같은 소품인데 그런 소품들을 이제 가져와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이제 그 감옥 안에 있는 저를 이제 그 집어넣기 위해서 저의 이제 바디를 3D로 스캐닝을 했는데 키넥트라는 카메라를 통해서 이 카메라가 이제 3D 스캐닝이 가능한데 이 제가 실제로 입었던 어떤 옷을 또 만들어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제 신체를 일종의 위령적인 이미지로 나중에 그 게임 안에 넣는 어떤 작업을 거쳤는데 그게 이제 뎁스킨, 뭐 후디니, 유니티로 옮겨진 어떤 과정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 테크니컬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분이 영상을 이렇게 보냈는데 생각보다 사운드가 너무 작아서 지금 어차피 들리지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그린 스크린으로 촬영을 해서 뭐 그런 어떤 깊이감을 3D로 이제 이 카메라 두 대를 썼기 때문에 두 대를 합친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이 이미지를 다 공인 뭐 이런 이진법 이제 데이터로 부호화를 해요. 그렇게 하면은 이 데이터를 이제 나중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후딘이란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이건 그냥 단순한 이미지 작업이 아니고 코딩을 해야 되는 작업인데 이 코딩 작업을 하면 이런 실제 이미지가 이런 식의 어떤 유령적 이미지가 되고 제가 이제 이 작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 공간에 관한 기억이고 이 공간 자체 독방이라는 되게 굉장히 좁디 좁은 공간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VR이라는 매체가 저한테는 되게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게 VR이라는 게 가상적 이미지였던 굉장히 이머시브한 환경에서 어떤 가상적 이미지를 마주할 수 있는데 독방이라는 공간이 제가 더 이상 이제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억 속의 공간이라는 어떤 것을 일종의 버추얼한 공간으로서 좀 번역을 할 수 있게 굉장히 좋은 매체였고 한편으로는 이제 VR의 특성으로 이제 논의되는 게 그 실내 앉아서 1m 반경 내에서 무한대 공간을 갈 수가 있는데 VR 내에서는 반대로는 VR을 가장 좁은 방식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서 독방을 구현하기에 되게 흥미로운 VR이라는 매체를 좀 역으로 이용한 방식인 것 같아가지고
이 매체로 작업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VR 레코딩 한 건데 이제 보여드리면 제가 좀 약간 고민했던 게 사실 VR 내에서 경험하는 거랑 이렇게 플랫한 스크린으로 경험한 거는 굉장히 달라요. 이게 VR이란 매체는 VR 매체만의 언어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1인칭 중심이고 그 쓴 사람이 조정할 수 있는 핸들링한 어떤 과정에서 오는 일종의 게임 아바타 같은 어떤 경험 같은 건데 그 플레이어로서 경험하는 게 되게 다르고 그 360도 이미지 안에서 경험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실제로 이렇게 보는 거랑 되게 다른 영상으로는 사실 경험이 돼요. 그래서 이 감옥 안에 사실 저는 이 독방 이거 구경하고 처음 VR 썼을 때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실제로 그 제 기억 속에만 있던 독방에 다시 돌아온 물리적으로 돌아온 그런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어떤 저의 어떤 3D 스캔된 어떤 저의 모습들이 나타나는고 사실 이 안에 어떤 내러티브들은 이 제 모습이 나타나는 공간에 그 플레이어가 다가서게 되면 이게 사라지면서 이 모습과 그 플레이어가 하나가 되면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재생이 돼요. 일종의 게임적 인터랙션인데 이 작업을 하면서 저는 게임도 사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데 그 초등학교 이후로는 게임도 정말 열심히 많이 게임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VR이 사실 영화적인 언어라기보다는 저는 굉장히 게임적인 언어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걸 시네마틱한 VR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게임적인 언어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가의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 작업 같은 경우 실제로 인스톨레이션을 하면은 감옥 사이즈랑 똑같은 그 VR 내에서 보여주는 감옥 사이즈랑 똑같은 어떤 블랙박스 검은 박스의 어떤 그 건축물을 이제 갤러리에 설치를 해서 이 안에서 이제 VR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 공간의 공간과 실제 물리적 공간의 그 공간이 사실 그 싱크로나이즈 돼서 이 공간에 따라서 그 똑같이 이제 물리적 공간 안에 가상 공간을 이제 VR 쓰게 되면 볼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좀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물리 공간과 가상 공간의 어떤 상호적인 어떤 관계들을 좀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건데 이게 저에게는 약간 기억의 공간 같은 그런 식의 좀 의미화가 돼서 사실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외부에서 볼 때는 실제로 그 안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면은 어떤 그 비어 있는 공간의 기억들이 이제 다시 기억 속으로 마치 VR을 쓰는 게 들어가는 경험과 같은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VR의 또 특징이 한 번 쓸 때 영화처럼 집단 경험할 수 있는 게 이거 혼자만 경험할 수 있는 거라서 이런 그 독방의 어떤 환경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VR을 썼을 때 홀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매체적 특성들도. 그래서 이 작업을 사실 제가 졸업 작품으로 하고 있었는데 졸업 작업을 하고 있던 와중에 학교가 이제 코로나로 폐쇄가 되면서 학교를 이제 갈 수가 없게 되고 당연히 이제 제가 쓰던 장비들 다 못 쓰게 되면서 작품 완성을 못 하고 한국으로 이제 졸업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작업을 이제 한국에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고사양이어가지고 컴퓨터를 제 걸로는 도저히 되지가 않아가지고 거의 데이터 프로세싱만 뭐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예산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쓰고 있다가 제 돈으로 이제 더 이상 한계가 돼서 작업 멈추고 예산이 이제 펀딩이 생기면 완성을 해서 내년쯤에 이제 보여주고 싶은 사실 이게 완성이 돼서 보여드릴 기회가 있었다면은 이 사진이 이런 가상 이미지 아니고 실제로 설치했을 때 사진을 가지고 올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그렇게 이제 아직 작업을 이거 완성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설치도 아직 못 해봤고 저도 이제 생각 속에서만 구상만 하고 있는데 작업을 저는 이제 내년에 꼭 완성을 해서 그 작업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영화를 여전히 굉장히 좋아하고 동굴 예술이 너무 저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아예 영화를 안 봤어요. 학교 간 1년 동안. 왜냐면 마치 제2외국어 배우듯이 모국어를 끊고 영화를 끊고 이 언어를 배워야 된다는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아예 영화를 보지 않았어요. 극장도 안 가고 가능하면 영화도 아예 안 보고 유튜브 정도만 열심히 봤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열대병 갑자기 그 무빙 이미지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조교를 했는데 저는 이제 영화 수업도 하나도 안 들었기 때문에 일부러 피해 다니였기 때문에 무빙 이미지 수업 이제 제가 조교를 참여했는데 그때 첫날에 틀어준 게 열대병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스크린으로 보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한 고향에 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기도 했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영화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되게 따뜻한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 내용이랑 상관없이 제 그 감정이 동굴 예술을 보는 감정이 너무 따뜻해지면서 역시 나의 뿌리는 영화구나 마치 고향에 돌아온 이 느낌이라는 게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뿌리는 결국엔 영화고 이 현대 미술에서 특히 영상 작업에 제가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영화라는 어떤 그 뿌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미술을 이해하고 있는 거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그 영화 이미지, 영화적인 언어를 통해서 미술이란 작업을 계속 이제 보는 그 렌즈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게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좀 더 이 미술 언어를 제가 좀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이 제가 이제 공부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작업 계속 하다 보면 이 바이링걸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영화 언어를 해체하는 과정이 저한테 굉장히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왜냐면 이 영화 안에서는 완전 영화라는 개념이 있듯이 굉장히 완벽한 어떤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 언어에 익숙한 사람한테는 다가서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미술 언어로서는. 근데 이걸 어떻게 제가 이 두 가지 언어를 좀 오갈 수 있는 작업들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이제 그런 쪽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학교 다닐 동안 그래서 막 그 하드 트레이닝 받은 거에 이제 좀 소화를 시키는 기간이 앞으로 뭐 1, 2년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걸 좀 풀어내면서 사실 작업을 실제로 하면서 그 거기서 배운 것들 좀 풀어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